네, 국내외 증시 이슈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이란의 MOU 협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입장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 계속해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OU가 체결되긴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쯤인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난주 말 정도만 하더라도 네. 뭐 이제 트럼프 승인만 남았다. 뭐 그렇죠. 네. 다 된 것처럼. 예, 분위기 많이 잡고 또 이란을 위한 무슨 그 기금까지 마련하겠다고 네.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이제 최종 결정을 미뤘다. 또 밀었어요, 네. 자꾸. 그러면서 이제 이란에 역제안을 했는데 더 강화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정확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쟁점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언제쯤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은 MOU와 함께 핵무기 개발 포기를 명시하자. 핵 절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란은 일단 MOU는 일단 휴전 들어가서 얘기하자. 네네. 이런 거고 동결 자산도 이란은 빨리 그 체결함과 동시에 바로 해제를 해달라. 네네. 미국은 그것도 이제 하는 거 봐서 하겠다. 돈 문제도 얽혀 있고 핵 문제도 얽혀 있고. 예, 미국은 오히려 지금 이제 가상 자산을 저기 압류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예. 네. 또 이제 호르무즈 개방권 관련해서도 이란은 우리가 그 통행료 걷겠다. 그렇죠. 예, 미국은 절대 안 된다.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도 네. 변한 건 없네요. 예, 쟁점은 여전하고요. 네. 예, 둘 사이 이제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어쨌든 MOU 체결될 거 아니겠는가. 이제 신경 안 쓰죠. 예, 이러면서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하나도 없을까?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기적으로 네. 이제 참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미국 네. 쪽에. 너무나 큰 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PI가 제일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PI가 이번 달에 이제 전망으로는 네. 4%가 넘을 걸로 지금 전망을 하거든요. 높을 건 다 예상하고 있어요. 예,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3.8%였으니까 네. 이번에 이제 CPI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2달 연속 굉장히 높아버리면은 이제 금리 인상론에 힘이 확 실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금리 인상 분위기는 네. 더 짙어지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 위원들 요즘에 뭐 계속 연달아서 발언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만큼 사실 반도체 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빌런이 누구냐 그러면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거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이제 충격이 좀 있을 법한데 근데 이제 CPI 발표 전에 MOU가 체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네.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는 유가 좀 빠지겠구나. 네. 인플레이션 좀 줄어들겠구나. 당장 높게 나와도 예,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없이 CPI가 높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시장 충격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은 제일 걱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MOU가 체결됐다는 소식이 안 나오고 예. 그런다면 이번 주 뭐 중하반 가서는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감이 좀 휩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중반까지 MOU 체결 소식이 안 들린다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실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조금 다시 또 뭐 비중을 실른다든지 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감하게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MOU가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섣부른 예측은 어렵겠죠. 이거는 트럼프의 이중 뭐 알 수 없으니까요. MOU가 체결이 뭐 언젠가는 될 거라고는 봐요. 네.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도 지금 이걸 뭐 몇 달, 1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언제쯤 과연 성사가 될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다가올 일주일이 참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온 내용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4년 예. 만에 주파수 경매고요. 미국의 통신사 모두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일정이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더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간에 진행됐던 주파수 경매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예. 3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2일 날 이제 시작되는 게 OBBB 법안에 따라 가지고 시작되는 첫 번째 주파수 경매고요. 네. 뭐 이제 그림 잠깐 좀 표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FCC가 주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 NTIA라고 국립통신정보청이 주도하는 게 있는데 FCC가 300MHz 그리고 예. NTIA가 500MHz 총 800MHz 규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그 AWS3라고 해가지고 대역을 이제 경매를 개시를 하고요. 예. 또 내년도 7월 이전에 상부 C밴드 경매가 이게 더 규모가 커요. 아, 그래요? 예, 그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 뭐 이제 NTIA에 이제 1차 뭐 발굴하고 뭐 그다음에 2차 또 주파수 최종 공급하고 해가지고 지금 법안에는 지금 2034년 9월까지 네. 총 800MHz를 공급을 하도록 지금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걸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통신사들이 많이들 이제 참여들을 할 텐데 지난번에 AT&T 같은 경우에는 5년간 2,500억 달러, 340조 원을 정말 엄청난 돈이 얘기됐죠? 투자를 해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버라이즌이 아직 밝히질 않았어요. 네. 밝히지 않았는데 AT&T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그렇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대규모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스페이스X도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판이 좀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이제 그 관심 있는 부분은 스페이스 참여 다 그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버라이즌이 얼마나 캐펙스 투자 규모를 밝히느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게 이제 그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죠. 네. 거기다 플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예. 밴드로서 참여를 하느냐. 근데 요거는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완전 배제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통신 장비를 조금이라도 넣었다가는 네.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이번에 좀 그 관심이 뭐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되겠고요. 또 스페이스X가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네. 스페이스X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5G 그동안 논 SA 그 스탠드얼론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4G에다가 5G 장비를 얹혀가지고 썼는데 이걸로는 지금 스페이스X하고 이게 잘 이게 원활하게 잘 통신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페이스는 X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땅이 커가지고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오지에 들어가면은 안 터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예. 근데 스페이스X는 위에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터지긴 터지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제공하는 거는 4G 수준도 안 돼요, 속도가.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장비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G 속도를 그대로 그러니까 유선망이 저기 무선 통신 기지국이 있는 데서는 그 잡히다가 예.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위성 통신으로 잡혀서 속도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이질감을 못 느끼도록 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허.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기술적으로 예. 논 SA 갖고는 안 돼요. 5G SA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투자를 굉장히 가속화하게 될 거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그러면 통신사들 입장에서 왜 스페이스X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네. 예, 우리가 왜 그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잖아요. 네. 스페이스X가 이번에 참여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주파수를 따가지고 예. 그 주파 대역대를 통신사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 예, 대신에 예. 5G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딜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통신 장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좀 주춤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예.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고점 찍고 빠질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 3년 이상 지금 장기 투자를 할 텐데 통신 장비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뭐 수익 나 있는데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 조금 더 뭐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또 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파수 경매 이벤트로 세론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들이 펼쳐집니다. 네. 길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통신 장비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통신 장비 섹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그 RFHIC 같은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여전히 탑픽은 RFHIC로 보시나요? 예, 뭐 RFHIC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 탑픽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적이 작년에 300억대 했거든요. 네네. 올해 500억대, 네. 내년 800억대, 내후년에 1000억대가 넘어갈 거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성장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RFHIC의 뭐 주가 흐름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앞으로도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종합해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요, 6월의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로 쏠려도 좀 너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그 지방선거가 좀 기다리고 있죠. 선거 이후에 또 어떤 판이 펼쳐질지 사실 코스닥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6월의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6월에 이제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MOU가 체결되느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PI. 네. 그게 있고 또 이제 FOMC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뭐 일정을 보게 되면은,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0일 날 밤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PPI 발표됩니다. 생산자 네. 물가지수.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FOMC가 이제 18일 날 금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동결을 거의 뭐 유력시하게 보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성명서 발표가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케비너 씨가 이번 첫 번째 성명서 그렇죠. 네. 발표하는 거잖아요. 참, 그 사람 입장도 참 난처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그 금리 인하하라고 트럼프가 집어넣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은 아마 주목을 할 거고요. 지금 반도체 랠리 관련해 가지고도 반도체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자꾸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론 1조 돌파하니까 시총을 또 이거 언젠가는 이거 그 반도체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게 주춤할 거 아니겠는가.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그 아무리 좋아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좀 제 거 좀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예. 코스피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은 뭐 네. 이번에 이제 5월달에 굉장히 지금 차트가 쭉 뻗으면서 네. 월봉 이격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그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물론 네.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뭐 고점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속도 면에서 속도 너무 면에서는 빨랐다. 이제 쉬어갈 만한 때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쉬어갈 만한 때가 됐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그마한 악재가 터지면은 이제 금방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MOU 네. 체결 소식이 안 나온다면은 예. 일단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반도체 투톱은 제 생각에는 건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함부로 그거 건드렸다가 예. 나중에 사지도 못합니다. 어. 그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예. 네. 다른 쪽에서 현금화 시키는 게 좋고 경제 이벤트 CPI라든가 뭐 FOMC까지 요번 달에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조금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좀 보시면서 MOU 체결됐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매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번 달은 어쨌든 간에 이격 조정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차익 실현의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도체 투톱은 꽉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슈들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